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시사 이야기. 오늘은 주식 공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최근에 뉴스 보니까 오늘 또 그제 지난주도 계속 공매도 금지 표 떨어진다, 공매도를 허용하면 표 떨어진다 등등 얘기를 해서 정치권에서 공매도를 계속 금지를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혜원의 컨설팅 연구소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공매도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매도에 대해서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빌고 또 쓰고 갚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잘 나눈 사용대차. 사용대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여하고 빌리는 거죠. 그렇죠? 대는 빌려주는 거, 차는 차입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자전거 빌려다 그럼 옆집에 가서 자전거 잠시 빌리고 또 쓰고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용대차는 그냥 통상 무상이잖아요. 그렇죠? 무상인데 무료로 하는데, 만약에 이 빌려주고 한 거에 대해서 유료로 한다. 그럼 바로 우리가 다 아는 임대차라는 게 있잖아요. 임대차 방을 전세 월 얼마 빌리고 얼마 나중에 보증금도 얼마 있고, 그러니까 다 이 1번 2번 차이는 요거는 무료고 요거는 유상이다, 즉 비용이 따른다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비대차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대차는 뭐냐면 1번 2번은 사용하고 동일한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소비대차는 내가 상대방한테 빌려가지고 내가 써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용하면 현재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주로 곡물을 이용했죠. 배가 고플 때는 내가 옆집에 가서 쌀을 꼬아서 밥해 먹고 나중에 또 쌀을 마련해서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소비대차. 현행에서 최고로 소비대차 많이 일어나는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도 내가 너한테 빌리고서 내가 쓰고 나중에 그래 해당되는 양을 만큼, 요건 동일한 물건이고 요거는 동일한 양만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공문이라든지 돈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주식. 만약에 내가 주식이 어떻게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이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 빌려서 내가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A는 주식을 만약에 100주 갖고 있다. 그럼 B는 주식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A한테 야, 주식 니 지금 당장 사용하냐니까 사용 안 한다. 그럼 내가 좀 빌려도, 그럼 나한테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빌려주면 나중에 B는 이걸 갖고 내가 만약에 100주를 다 빌려왔다면, 그러면 A는 빌려줬으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B는 이제 100주를 내가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이거 갖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는 그러면 빌려준 거에 대해서 공짜로 빌려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주 빌려주는 대신 B는 A한테 수수료를 8%든 10%든 주잖아요. 그렇죠? 주고 나중에 때가 되면 돈을 받으니까. 그럼 B 입장은 자. 그럼 이제 계정에 A는 주식 하나도 없고 B는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B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식을 지금 감아보니까 받은 주식이 한 달 후 되면 떨어질 것 같다 이거죠. 지금에 의해서 어떤 주식이 만약에 10만원 하더라. 아마 내가 점을 쳐본지 어떤 예상을 해보니까 주식이 만약에 8만원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 그럼 내가 지금 주식을 팔고 내가 그러면 한 달 후에 딱 8만원 되었을 때 100주를 샀다. 그러면 100주 값 샀으면 이제 B는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B는 주식이 없는 거고 A는 그럼 주식을 다시 100주 돌려받는 거고, 그러면 B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0만원 하던 거를 8만원 주고 샀으니까 주당 얼마? 2만원 정도 이익을 보잖아요. 만약에 100주라면 얼마입니까? 100주면 200만원 정도 수익을 얻나요? 바로 이런 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B는
뭐 주식이 없는 상태에 남한테 빌려서 팔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바로 공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공매도.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내가 주식 없는데 누가 남한테 빌려와서 판다니까 이 공매도를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정확한 거는 보면 대차 거래에 따른 매도자라는 정확하게 맞는 건데, 요즘 또 우리가 대차 거래를 뭐 증권사에서 우리가 약정 체결 하면 우리가 뭐 대차 거래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는 주식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지금 사용 안 하는데 증권사한테 야 너희들 빌려가라 할 수 있는 바로 대차 거래는 지금도 대차 거래 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대차 거래를 막으면 바로 공매도로 일어나는 거죠. 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정권 시스템 입장에서는 정권 나이 계좌에 어찌됐든 빌리든 내가 사든 간에 주식이 없으면 바로 팔 수는 없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매도는 이와 같이 이익을 얻으려면 어떤 주식을 뭐 공매도를 할 것인가 보면 대부분 어떤 주식이 고평가된 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식을 보면 어떤 주식은 생각보다 고평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평가될 받은 주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한테 주식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다시 사서 되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어떤 주식을 보면 이렇게 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와 같은 데는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되갖고 그럼 이런 거래를 주로 많이 하면 되는데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매도 대상 주식은 같이 일반적으로 주식의 고평가된 것들만 많이 한다라고 하고, 그럼 이와 같이 공매도는 과거에 주로 누가 많이 했냐면 외국인이라든지 뭐 기관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외국인이라도 뭐 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외국 기관이나 국내 기관들은 주식시장 이 회사의 주식을 잘 아니까 이와 같이 이 공매도를 이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은 주식시장을 잘 모르니까 뭐 현재는 또 대차 거래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빌려주시면 빌 수 있을지, 내가 뭐 빌려줄 수는 있어도 빌리는 그런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자는 개인도 뭐 공매도를 허용하자, 뭐 자기가 빌릴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런 차원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외국인이나 그 기관들은 이같이 주식을 빌릴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개인들은 바로 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빌려줄 수는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 공매도의 기능이 뭐냐라고 살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능들을 가만 보면 주식시장이 어떤 선진화되어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보면 100% 어떤 정보가 반영되면 이와 같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한 경쟁 시장에서는 완전한 경쟁 시장이라 그러면 이 가격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적정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일시 소수 몇 명한테만 어떤 가격 정보가 공개가 되어 있으면 이 가격은 왜곡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미국의 엘린 사태 보면 그런 것들, 엘린의 회계 부정 사태 있잖아요. 그죠? 주식은 이렇게 고평가된 것 같고, 그래서 누가 가만 보니까 아니 젊아들 뭐 영업도 별로 못하는데 이 사람 주식 고평가되잖아요. 가만 보니까 회계 부정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언젠가는 뭐 남말은 뭐 새가 돋고 반말을 쥐가 든다다시피 뭐 영원한 재난 영원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가만히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 회사 이상하다. 그러면 이 회사를 주식을 지금 누구한테 빌릴 수만 있다면 빌려서 나중에 지금 팔고 나중에 이걸 다시 사서 갚으면 이익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이걸 보면 주식시장이 이런 가격이 왜곡되는 거를
방지하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아니 매개적인 역할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자꾸 개미 투자자들이 역기능을 한다 했잖아요. 쉽게 주식시장이 만약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사태인지 떨어진다. 만약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빌려서 팔면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푹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사태 때문에 과거에 공매도를 반대를 공매도를 없애자 하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식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 누구나 다 물량을 내놓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내가 만약에 주식을 대차거래를 안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안 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공매도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재개할 건가라고 봤었을 때, 지금 3월 달이 되면 이 정치권에서는 다시 금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매도는 순기능적인 역할이 있거든요. 전세적으로 이제 신흥국가들한테 주식 제일 펀드 말하는 게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더스트리라 해가지고 MSCI가 갖고 있는 돈이 한 2조 달러 정도 된대요. 2조 달러 되는 이것들이 이제 신흥국의 정권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정권시장에 대해서는 이 돈을 집어넣어놓고 있지만, 이와 같이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는 정권시장 돈을 뺄 염려가 있거든요. 그럼 2조이란 단어가 만약에 돈이 빠져나오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으로 대차거래를 막겠다. 쉽게 말해서 공매도 내가 주식을 차입을 하지 않으면서도 차입을 했다 해가지고 이 주식을 대파라고 나중에 사서 대갚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진짜 불법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권 시스템 보면 어쨌든 간에 내 계좌에 주식이 없는데 내가 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치자들은 표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저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는 절대 우리나라의 내부자의 주식이 없으면 팔 수 없다. 없으면 어떻게 팔려면, 그럼 내가 직접 주식을 사든지 누구한테 빌려오든지 내 구자에 주식이 들어와야 팔리거든요. 이런 시스템 모르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자꾸 공매도를 금지하자, 공매도를 금지하는데 하자는 그건 잘못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선진화 공매도를 제도는 우리나라도 최초에 도입된 거는 1996년도 사태 그때인데, 사실 이 공매도 제도가 이런 제도도 있어야 바로 주식시장은 제대로 굴러가지 않냐. 어떤 주식이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회계 부정이나 사태라든지 과대평가된 주식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해운의 컨설팅 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운의 시작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